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오늘 NGCN 301 EC442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방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잠시 소개했던 그리고 PLMS 상에 링크를 걸어놨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했는데 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자,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요. 아마도 23일 수요일이나 28일 월요일에 이것도 좀 늦어진 거예요. 퀴즈 1을 볼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한 30번 정도 클래스 미팅을 하는데 4로 나누면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그것보다는 늦게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오늘 어쨌든 챕터 3는 끝날 거고요. 빠르면 챕터 4도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퀴즈를 볼 때까지. 물론 날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 준비도 좀 해야 될 거고요. 퀴즈는 뭐 true, false 문제도 조금 있지만 뭐 서술형이 있다거나 뭐 단답형이 있다거나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홈워크는 전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렇게 머신으로 채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문제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난 계산을 요하는 뭐 적분을 한다거나 이런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기사 소개할 때 보면 1시간 반에 ATSC 방식으로 뭐 영화를 본다면은 대충 몇 기가바이트 될 것이냐 이런 계산하는 건 그냥 산수잖아요, 곱셈. 그러니까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자, 리뷰를 합시다. 챕터 3는 타이틀이 이더넷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고 찾아보기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다 이더넷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이더넷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게. 제가 영어로 돼 있는 네, 영어로 돼 있는 뭐 것들 보니까 다 이더넷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죠. 텍스트북이 아웃데이트 상당히 되어 있다. 이미 10기가 bps 이더넷 표준화가 완료되었고요. 뭐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글에 그 구글 서치 같은 거 해보면 팔고 있어요. 그냥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뭐 틀린 숫자도 조금 들어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숫자가 맞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최대한 자제할 거예요. 그 숫자를 외워서 해야 되는. 물론 이제 IP 어드레스가 몇 비트냐, 맥 어드레스는 그것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는 중요하죠. 그건 뭐 저자라든가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오해가 있을 수 없는 너무 유명한 중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IP 버전 4와 6에서 좀 다른 그런 거를 제가 일부러 막 내고 그런 언급도 안 하면서 IP 버전 4에서 어떠냐 이런 말 안 하면서 그냥 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어떠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그 다음에 이 알로하넷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버벅거렸는데 클래리파이를 하면요. 그러니까 알로하넷 자체는 무선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섬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메인 캠퍼스에 여기에 예를 들면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요. 이게 센트럴 어떤 트랜시버고요. 섬들에 예를 들면 컴퓨터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메인 캠퍼스가 제일 끝에 있지 않잖아요. 가운데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F1 센터 프리퀀시를 갖는 신호를 보내고 얘가 보낼 때 여기서는 다 수신되는 레벨로 보내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낸 신호가 여기서 수신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실내에서조차도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감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파워가 1와트 쐈는데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로 수신될 수 있는데 이게 뭐 몇 킬로 떨어져 있을 텐데 더 심하겠죠. 십수 킬로, 수십 킬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주파수로 송신을 하면서 그 주파수로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RF 소자를 뭐 쓰냐면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했는데 커플러가 아니라 서큘레이터예요. 서큘레이터. 네. 서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하나의 안테나에 서큘레이터를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주면서 내 신호, 날아가는 신호는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받는 신호는 작고 무선해서. 그런데도 어쨌든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큘레이터가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을 못 시켜주거든요. 이 안테나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리키지라고 해요. RF 리키지가 생기는데 무선에서는 이 서큘레이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는 그 당시 기술로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엄청난 고가라면은 서큘레이터를 잘 디자인하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RF를 어떻게 말 리제너레이트해서 빼가지고 하는 그 풀 듀플렉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최찬병 교수님이 그쪽으로 많이 하셨고 꽤 유명하세요. 거기 RF 교수님들과 통신 교수님들이랑 연합을 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전에는 이런 수동 소자, 서큘레이터 이런 RF 컴포넌트를 했을 텐데 그럼 당연히 내가 보내면서 들어오는 신호, 그 F1이라는 주파수로 들어오는 신호를 알아내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안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listen to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멀리 있으면 신호가 수신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만 겨우 들릴락 말락 할 정도로 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안 보내고 있을 때 F1에다가 이렇게 F1 주파수 쪽에 필터 통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를 캐리어를 센싱하는 거죠. 뭐 들어오는 게 없나. 그 다음에 내가 보내고 있으면서 혹시 쫑이 안 났나 보는 게 컬리전 디텍션인데 둘 다 힘든 거예요. 물론 가능할 때도 있겠죠.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와이어로 연결했겠죠. 옛날에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알로하넷에는 제가 약간 설명을 처음에 잘못하다가 맞아,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약간 바꾼 것 같은데 캐리어 센싱도 없고 컬리전 디텍션도 없는 거로 보시는 게 맞아요.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기술로 한다면. 근데 이미 알로하넷은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더넷의 첫 번째 버전이 케이블 이더넷인데 그럼 얘는 와이어드 버전 오브 알로하넷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 랜덤 백오프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알로하넷을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볼 거거든요. 우리도 교과서에서. 근데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밴드를 계속 쓰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밴드에 아무 신호도 안 날아가거나 시간으로 보면 해당돼 F1이라는 센터 프리퀀시 그 부분에 아니면은 컬리전이 일어나서 웨이스트 되거나 그 시간이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37% 정도밖에 안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 확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세크레테리 프라블럼, 메리지 프라블럼, 뭐 그다음에 소크라티스와 플라토 얘기를 봐서 알겠지만 뭐였죠? 네, 전체가 있으면은 대충 우리가 면접 볼 후보가 많을 때 전체의 2분의 1,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 2분의 1과 2분의 1을 구별하죠. 네. 여러분 구별해요? 2의 2승과 2의 2승과 뭐 2의 2승과 2의 2승. 네. 2분의 1이 한 37%쯤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크레테리 프로블럼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37% 정도를 그냥 봐요. 그래서 제일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러면 제일 키가 큰 걸 딱 기록을 해놓고는 그 다음 어때요? 나머지 1 빼기 2분의 1, 한 63% 보면서 여기서의 맥스보다 가장 처음으로 커지면 그냥 바로 예 하고 찍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을 찾아낼 확률이 키로 한다면 또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2분의 1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에서도 나오고 단순한 이 알로하넷을 어널리시스 할 때도 알로하넷의 특히 이제 슬라티드 알로하 네트워크를 해석할 때도 분석할 때도 성능을 퍼포먼스를 애널라이즈 할 때도 또 나와요. 흥미롭죠? 2분의 1이. 참고로 2는 얼마죠? 이거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죠? 며칠 전에 파이 되었는데 파이만 너무 쳐주고 얘는 안 쳐주잖아요. 2.7, 18, 28, 18, 28. 하지만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죠. 이 정도 외우고 나면 파이보다 사실은 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전자전기공학과 학생들에게는. 네. 뭐 파이만 이게 뭐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면서요. 이렇게. 그렇죠? e to the square root negative 1 times pi plus 1 equals 0. 뭐 이런. 뭐 인류가 발견한 숫자들 다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대충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수박 거달기를 할 거예요. 말했지만 이 과목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열심히 확률 계산을 하지만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알로하넷은 굉장히 효율이 낮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 기법을 두 개를 도입해서 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웨이스트를. 그런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처음에는 RF 케이블을 썼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상용화된 이터넷이 물론 그 제록스 리서치 파크에서 만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베이스밴드 10 베이스 5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10 메가bps의 베이스밴드에 5는 500m 정도, 그렇죠? 케이블로 RF 케이블인데 RF 케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밴드패스 시그널이 날아가야 될 것 같지만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보냈는데 왜냐하면 10
메가bps면 베이스밴드에서 대충 어때요? 예. 여기가 10이고 그러면 한 5 정도까지 5 메가까지 신호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통신 시간에 대충 배웠든가 아니면 그냥 신호미 시스템 시간에 샘플링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샘플링이 10 메가bps면 그 시그널은 나이키스트 디어램에 의해서 5메가 정도 이상이고 뭐 여러분 이제 헷갈리겠지만 제가 더 작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약간 더 큰데 작은 거 아닙니까? 나이키스트 디어램이라고 붙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샘플링 디어램이 있고요. 하나는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 프리 디어램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오메가보다 좀 크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텔레비전 신호 있잖아요. 집에 가정에 들어오는 텔레비전. 거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요 단자가 여기 육각형처럼 돼 있고 뭐 이렇게 안에 보면 파라핀 같은 게 들어 있고 이런 케이블 있죠. 이게 RF 케이블인데 맞아요? 네, 이 RF 케이블에 예전에는 예를 들면 공중파 신호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공중파 신호 각각이 센터 프리퀀시가 그냥 공중에서 오는 게 예를 들면 한 100MHz 이 정도였는데 일단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을 예를 들면 여러 센터 프리퀀시로 나눠가지고 쫙 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RF 케이블이 한 뭐 10메가, 5메가 되는 거는 잘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패스밴드 시그널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RF 케이블로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그 여러 채널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할게 그 허브 이더넷과 스위치 이더넷 또는 스위치 트 이더넷인데 뭐 말했지만 제가 책이 아웃데이트 돼 있다 보니까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순수한 허브 이게 순수한 허브라는 게 이제 영어로 더미 허브라고 해요. 이 뒤에 보면 더미 허브인데 줄여서 그냥 허브라고 하고요. 스위치 허브는 줄여서 스위치라고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듯하죠. 그래서 더미 허브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레이어 1 디바이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호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걔를 그냥 그대로 그 아날로그 신호 자체에서 카피해서 보내는 거예요. RF 컴포넌트를 써서 제가 어떻다고 했죠? 증폭하고 리피터의 경우에는 여러 아웃풋 포트로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시그널이 깨끗하니까. 그런데 스위치는 어떻다고 했어요? L1에 속하는 기기가 아니라 적어도 L2 이상에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 이더넷은 스위치 트 이더넷은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 2 스위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레이어 1이 피지컬 레이어고 레이어 2가 링크 레이어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링크 레이어에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링크 3, 4가 뭐였어요? TCP/IP였잖아요. 그래서 이더넷의 경우에는 링크 1, 2 스탠다드고 링크 1은 그냥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에 관련된 거고 링크 2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프레임 스트럭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물론 프레임 스트럭처가 죄송합니다.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에도 반영이 되지만 그 인캡슐레이트하고 하는 거는 레이어 2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L2 스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레이어 2를 까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스위칭을 하는 거겠죠. L3면 어때요? 레이어 3니까 IP 패켓에서 IP 어드레스를 읽어서 이제 할 거고요. L4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TCP 프로토콜까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대요. 심지어 레이어 7 스위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졌나 해서 이렇게 이제는 스위치가 여러 레이어를 서로 다른 레이어를 커버하는 스위치까지 나왔다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허브 중에서도 제일 단순한 더미 허브는 L1 L1 스위치다. 스위치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설명을 했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3.6 섹션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스위치 투 이더넷, 그러니까 스위치 허브를 쓰는 건데 우리 책에서는 허브와 스위치를 아예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허브를 스위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허브는 그 더미 허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3.7에서 이제 얘들이 스위치 투 이더넷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F, G, H, I, J는 이게 각각이
MAC address인데 그냥 숫자를 이렇게 숫자 대신에 48비트 대신에 ABCD로 썼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MAC address 또는 이더넷 어드레스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어요? 얘들이 아마도 L2 스위치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L1이면 MAC address로 작동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example은 L2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포트가 4개 있는 거예요. 지금 쌍방향 포트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 스위치는 포트가 5개, 이 스위치도 포트가 5개 이렇게 있고 지금 어느 포트에 각각의 스위치의 어느 포트에 다른 스위치의 어느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스위치가 작동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지금 L2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L2 스위치니까 MAC 애드레스를 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이더넷에서 그러니까 케이블 이더넷이나 허브 이더넷에서 하던 것보다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MAC 애드레스를 가진 기기와 C라는 MAC 애드레스를 가진 기기가 동시에 이 스위치에게 패킷을 프레임을 보내더라도 죄송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해야죠. 프레임을 보내더라도 얘가 어때요? 컬리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모리에 넣어놨다가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보내주는 거죠. A를 먼저 보내고 좀 이따 B를 보내고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만 연결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ABC라는 MAC 애드레스 이외의 애드레스로 프레임에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가 적혀 있으면 어때요? 자기 포트 4번으로 보내야지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워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 내부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포워딩 테이블 또는 포워드 테이블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도.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는 뭐냐면 핵심적인 용어는 이 스위치 이더넷에서의 핵심 용어는 이 스위치가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워딩 테이블은 어느 포트에 얘가 L2 스위치일 경우에는 MAC 애드레스가 적혀 있어야죠. 또는 MAC 애드레스 옆에다가 내가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포워딩 테이블이 아까 스위치 1번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 A, B, C, D, E, F, G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까요? ABC는 이 스위치 기준으로는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D, F, G, H, I, J는 다 4번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물론 포트 기준으로 해서 써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C 애드레스 기준으로 써놓을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메모리에다가 MAC 애드레스 기준으로 써놓는다고 해요. 아마도 이게 더 찾기 쉽겠죠. 예. 그래서 MAC 애드레스가 자기가 못 본 MAC 애드레스가 보이면 새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이 있고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새로 스위치를 꽂을 수도 있고 스위치가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얘들을 continually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업데이트 하도록 또 어때요? 프로토콜을 서로 그러니까 어떤 규약을 우리 표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이 포워딩 테이블을 뭐 처음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프레임을 보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쭉 만들면 될 것 같지만 보면 이게 리던던트 하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사실은 뭐 여기 포트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스위치 1은 GHIJ를 하려면 뭐 이쪽에 5번, 이쪽에 뭐 예를 들어 6번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야 될지 이쪽으로 보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던던트한 경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어놨어. 이 규약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자.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더라.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핵심은 예를 들어서 프레임에서 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 맥 애드레스, 소스 맥 애드레스 이게 뭐 페이로드라고 하면 다른 건 다 그냥 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Y를 딱 보고 이미 내 테이블에 있는 Y가 오면 그쪽 포트로 보내고 안 그러면 어떻다고요? add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add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모든 포트로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온 포트 말고 나머지로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리던던트 패스가 있으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니크 패스를 유일한 패스를 설정하려고 한대요. 그 스위치 투 이터넷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컴퓨터과에서 들은 학생들도 있고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영원히 안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스패닝 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 또는 트리에서 스패닝 트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 이게 조금씩 말하는 바가 다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해보세요. 그냥 그래프. 그래프는 어때요? 그래프는 물론 이제 버텍스냐 엣지냐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노드와 뭐 브랜치라고 할게요. 그럼 훨씬 간단하니까. 이렇게 노드가 있고 이 브랜치들이 막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fully connected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얘를 A 노드라고 보고요. A 노드로부터 다른 그러니까 A 노드를 트리의 스패닝 트리라고 했잖아요. 트리는 어때요? 트리는 보통 이렇게 되죠. 가지가 쪼개지고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루프가 안 생기죠. 그렇죠? 만나지 않죠. 나무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 보면은 뭐 이쪽으로 뻗어간 가지와 저쪽으로 뻗어간 가지가 중간에 만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스패닝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루트를 딱 정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노드가 이 리브스로 나오는 게 스패닝 트리인데 보통 그냥 어, 스패닝 트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때요? 이렇게 하면 또 유니크 안 할 수 있잖아요. 스패닝 트리는 존재할 수도 있지만 유니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각각의 브랜치에 코스트를 할당해요. 또는 유틸러티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코스트는 합이 미니마이즈 되는 어떤 스패닝 트리를 찾으려고 할 거고요. 또는 유틸러티는 맥시마이즈 되는 스패닝 트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링크가 다른 링크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로스 확률이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유틸러티나 코스트에 반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스패닝 트리가 있고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라고 돼 있어요. 더 프로토콜이에요. 이 더 프로토콜은 뭐 최적의 스패닝 트리를 찾는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스패닝 트리를 찾는데 이 스패닝 트리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쭉 봤겠지만 그냥 아무 스패닝 트리나 최적의 스패닝 트리나 공통점은 루프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트리니까 루프가 없잖아요. 루프가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어때요? 얘가 프레임을 보냈는데 또 왔다가 빙빙 돌 수도 있죠. 여기로 가서 여기 어디 연결된 있는 녀석한테 가야 되는데 빙빙 돌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패닝 트리를 찾는 프로토콜을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어떤 업데이트를 원했잖아요. 알고리즘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스위치 하나 다운되면 다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데 그래서 얘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들이 좀 이따가 수렴을 해야 될까요? 딱 이렇게 스테이블라이즈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루프를 최대한 배제하는 거고 스테이블하게 만들려고 알고리즘이 조금 서브옵티말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확률 1%로 이게 스테이블라이즈가 안 될 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엔지니어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어요? 최적이 99.9% 나오는데 0.1%가 안 나와요. 그런 방식이 좋겠어요? 아니면 100% 개런티, 뭐 예를 들면 뭐 2 마이크로 세컨드, 뭐 아니면 20 밀리 세컨드 내에 스테이블라이즈가 된다. 하나가 바뀌었을 때 어느 쪽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하죠. 표준화 과정에서 서로 막 이제 다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정한 알고리즘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정한 방법을, 프로토콜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스패닝 트리.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요 다음 서브 섹션에 나오지만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far from optimal. 알겠죠? 그 옵티멀한 방법을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 디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애가 독재하듯이 야 이거 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요만큼만 먹고 너는 저만큼만 먹어라고 했을 때 최적화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희망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막스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면 레닌이 소련에 구축을 할 때 계획 경제를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아직도 일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사상가들은 그 마르크스의 이념이 맞다고 여전히 믿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그 피케티라는 사람인가요? 책 맨날 쓰죠, 그렇죠? 신자본론을 쓰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는, 막시즘이 실패한 거는 고도로 경제가 발달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적화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막 이럴 때 그냥 가장 못 사는 농업 국가에 살려고 해서 망한 거지. 이게 신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인터넷이 발전한 것만 보면 어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어떤 강인함, 로버스트니스를 생각하면 센트럴 오피스에서 뭘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사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상일 뿐이죠. 컴퓨테이션이 안 된다거나 수렴하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예를 들면 당장 어떤 주택 정책을 폈는데 어, 예를 들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세율이 이렇지 않고 다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 관료들이. 그런데 시뮬레이션 하는데 몬테카를로로 막 돌려서 이게 몇 년 정도, 기간 얼마 정도로 될 것인지를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테디 스테이트로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면 지금 가격보다 예를 들면 세금을 얼마 거치고, 이거는 오히려 계산하기 쉬울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수열에서 어때요? 트릭 중에 하나가 수열 A 서브 n이 주어졌는데 그 극한값이 뭐냐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해도 되고, 또는 어때요? 만약 수렴한다면 한 다음에 A 서브 n을 다 A로 놓고는 그냥 그 방정식을 풀죠. 그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열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수렴값으로 갈 것이냐를 무시하고 수렴했다면 얼마일 것이냐 찾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입안을 했는데 스테이블라이즈 되기 전에 선거가 닥쳤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경제학 관련해서 우리는 그 수요 공급 곡선 뭐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직선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고, 실제로 경제라는 것은 상당한 unstability와 uncertainty를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타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 스테이블한 뭐를 찾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마치 우리가 물리 시간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절대 영도가 아닌 모든 공간에서 그 에너지가 있으면 어때요? 그 입자 반입자가 뭐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포워딩 테이블을 그냥 단지 서로 주고받는 프레임만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는 거예요. 그냥 날라오는 것만 가지고 아까 새로 추가하고 해서는 스패닝 트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모든 스위치들이 그들의 이웃하는 스위치들과 BPDU라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프레임을 교환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이서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써서 나름 괜찮은 스패닝 트리를 만든 다음에 그 스패닝 트리에 따라서 내가 포워딩 테이블을 메인테인하고 프레임을 포워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아이디, 나는 몇 번 스위치예요. 근데 뭐 맥 어드레스겠죠. 네. 그다음에 나는 루트가 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 뭐냐면 아까는 그냥 제가 스패닝 트리에서 어땠어요? 이렇게 점들이 있고 노드들이 있고 그냥 얘를 기준으로 A를 루트, 그러니까 트리의 루트 꿀이라고 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C고 D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CD가 나오고요. 네. 모든 노드가 끝에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중간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루프는 없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안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루트를 뭘로 놓을 거냐 또 정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루트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라라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뒤에도 나오거든요. 이 이서넷 할 때만 스패닝 트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이 와이드 에리어에서도 또 똑같이 나와요. 스패닝 트리 얘기가. 라우팅 할 때, 투 레벨 라우팅 할 때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맥 애드레스 숫자를 가지고 그냥 맥 애드레스가 가장 낮은 녀석을 루트로 해서 다 같이 트리를 만들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지금 이 프로토콜은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지금 이서넷에서
채택되어져 있는 프로토콜은. 그래서 여기서 루프 프리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핵심은 가장 낮은 아이디를 가진 애를 루트로 하는데 처음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 프레임들을 교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루트라고 생각되는 녀석의 그 맥 애드레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요 맥 애드레스를 가진 녀석이 루트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 거리는 단지 홉 수일 수도 있고요. 링크 몇 개, 그러니까 스위치를 몇 개 거치면 가는지일 수도 있고 코스트를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냥 링크들은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코스트가 또는 유틸러티가 그냥 1을 더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받으면 그다음에 내가 어그리를 하잖아요. 커런트 루트 아이디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낮아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방금 받은 거에 1 더 더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다 보면 이거 뭐지? 영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처음에는 얘가 요 B3라고 되어 있는 요 스위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죠. 나는 3인데 맞아요. 맥 어드레스 3인데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여기서 순서예요. 일어나는 순서. 먼저 요 그림에서는 이게 먼저 일어나요. 얘가 브로드캐스트라는 거예요. 이쪽 포트와 이쪽 포트로 양 포트로 330이라는 걸 보낸 거예요. 내가 3번 스위치인데 내가 맥 애드레스 3번이고 나는 소스가 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당연히 거리는 0이겠죠. 이걸 보내요. 근데 문제는 요 B1이 또 비슷한 생각을 해요. 내가 골목 대장이야. 나 1번인데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당연히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0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이쪽 포트와 이쪽 포트로 브로드캐스팅이 될 거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도 받고 얘도 받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 녀석 지금은 이제 끊어놨지만 연결이 돼 있을 처음에는 이렇게 온 녀석도 받고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 포워딩을 해준다면 이렇게 온 것도 받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루프 프리한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주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어떻다고요? 얘를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디세이블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얘가 그렇죠? 얘가 루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려보면 B1에서 그렇죠? B1에서 나와서 B2와 B6로 가죠. 위에서부터 루트로 그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B3로 연결되고요. 얘는 디세이블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B6가 B5와 연결한다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디세이블 되고 요게 디세이블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고요. 저도 정확히 이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애널라이즈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실제로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들으면 그리고 아니면 이 스패닝 트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무수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로하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알로하 네트워크를 이제 퍼포먼스를 애널라이즈해서 왜 알로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이서넷으로 갈 때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냥 설명해 주기 위한 건데 너무 말만 하면 그러니까 좀 확률 이론을 써서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계산을 하고 있고 어펜딕스에 뭐 계산 과정이 막 나와 있고 그래요. 프로바빌리티 수업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알로하 네트워크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슬로티드 알로하라는 거고요. 슬라티드 알로하고 슬라티드는 이게 시간 축이잖아요. 시간 축이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왜 센트럴 트랜시버가 있었잖아요. 걔가 예를 들면 F2로 에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자기의 패켓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시간마다 펄스를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보내면서 요 펄스 간격 내에 요 안에서 요게 하나의 슬롯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요 안에서 전송을 하든가 말든가로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슬로티드 알로하는 타임이 슬롯들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여러 트랜시버들이 요 슬롯 타이밍에 맞춰서 전송을 하든가 안 하든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넌 슬로티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패킷이 들어오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알로하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센싱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더 잘 이용하는 게 되겠어요. 네, 놀랍게도 약간은 이런 오케스트라이제이션을 해준 게 이 책에 따른 계산에 따르면 2배 정도의 효율성을 보장해줘요. 실제로 여러분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도 사실은 슬롯티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정해진 슬롯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밴드를 업링크, 다운링크로 쓸 수 있거든요. LTE는 업링크 밴드와 다운링크 밴드를 보통 분리해 놓고 있어요. 예. 보니까 표준에서는 FDD와 TDD를 다 지원해도 예를 들면 LTE는 FDD로 Frequency Division Duplex,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눠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운링크를 통해서 기지국이 시간 정보를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더 이상 시계를 안 쓰죠. 예, 이게 너무 정확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그 타이밍 정보를 계속 보내주고요.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업링크 시그널을 또 보내고 있어요. 프로빙이란 것도 하고요. 액세스 프로브를 날리고 뭐 여러분이 뭐 LTE나 웹 5G NR에서 보면 타이밍 어드밴스 이런 것들도 그 다운링크 신호를 받아가지고 기지국이 강력하게 쏘고 있는 다운링크 신호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일종의 슬라티드 알로하처럼 슬라티드 시스템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알로하는 그냥 슬라티드고 보내고 말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핸드 쉐이킹을 해가지고요. 어떤 서브 캐리어에 지금부터 계속 보내 뭐 이런 걸 해주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달라요. 물론 이제 트래픽이 뭐냐에 따라서 이 슬러티드 알로하처럼 그냥 랜덤 액세스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타임 슬로티드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효율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하나의 슬롯에 어때요? 효율을 또 정의하는 게 있겠죠. 저 슬롯을 내가 딱 봤더니 임의의 슬롯을 봤더니 여기에 패킷이 프레임이 또는 하나만 있으면 이용된 거죠. 그리고 걔는 에러가 안 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이용이 된 거죠. 근데 없으면 어때요? 아이들이면 낭비된 거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패킷이 여기 있을 확률을 계산했더니 뭐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로 얘는 또 컬리전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패킷이 하나 있을 확률을 계산해요. 하나 있을 확률을 요 슬롯에 그리고 슬롯의 길이를 캐피탈 T라고 하겠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자, 슬라티드 알로하에서 타임은 슬롯들로 나눠져 있고 원 슬롯은 패킷 하나를 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넘어가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음 슬롯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N개의 스테이션인데 이게 이제 용어가 그때그때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셀룰라 네트워크,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셀룰라 네트워크에서는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 그 다음에 이동국, 축구 선수 이동국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람도 모를 텐데 모바일 스테이션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것도 이제 스테이션이란 말이 좀 낙후됐다고 보는지 뭐 G 노드 B, E 노드 B, 그다음에 유저 이퀴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바꿔 쓰고 있어요. 얘는 4G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5G에서 쓰는 말인데 기지국을 어쨌든 그 트랜시버들을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같이 있는 걸 트랜시버라고 하죠. 참고로 TX 또는 TX 이렇게 쓰면 트랜스미터고요. RX 또는 RX 이렇게 쓰면 리시버고요. TRX 또는 TRX 이렇게 쓰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다 갖춰져 있는 통신기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이런 게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싶으지만 분석을 할 때는 굳이 복잡하게 안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둬야 되고 그냥 그 알로하 네트워크의 트랜시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센트럴 오피스를 제외한 또는 센트럴 오피스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N게이 스테이션이 제 생각에는 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F1 프리퀀시만 생각하니까 보면 F1 있었고 F2가 있었죠. 프리퀀시가. 그래서 F1은 모든 업링크였고 F2는 센트럴 송수신기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었죠. 에크를 날리거나 아니면 패킷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F1을 이용하려는 N개의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럴 오피스 말고 N개의 트랜스미터들이 있는데 얘들은 하나의 슬롯에 확률 P로 전송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예. 사실 컬리전이 일어났으면 어때요? 이 확률이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에 제가 크라이테리언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류법,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류법이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널리시스가 단순하더라도 계략적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단순화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simplify 해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simplify visualization. 그래서 simplify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인디펜던트 한 거고요. 메모리 리스고 내가 P의 확률로 보내거나 말거나 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요 하나의 어떤 슬롯을 봤을 때 거기서 패킷이 하나 있을 확률을 R of P라고 했어요. 요 P를 가지고 파라메터라이즈 하면 이건 뭐 고등학교 산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률이 나오는데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P 값을 구하면 n분의 1이 나오죠. 해보세요. 뭐 미분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또 어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슬로티드 알로하에서 이런 가정하에서는 보낼 패킷이 있을 확률 P가 n분의 1이면 n개의 스테이션이 있을 때 n분의 1일 때 가장 잘 유틸라이제이션을 잘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그러면 유틸라이제이션을 어떤 확률로 하느냐 이제 요 값을 넣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이고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푼 다음에 예를 들면 f of x, 뭐 x는 어떤 컨스트레인트 set 보는 거죠. 이게 최적화 과정이고 얘가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인 거죠.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n이 충분히 클 때 2분의 1이 되더라. 37%라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e는 2.7, 1818, 1818이고 역수는 37%쯤 된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엔지니어로서는. 그래서 그거의 보수인 0.63 정도의 확률로는 아이들이거나 아무 패킷도 없거나 2개 이상이라서 컬리전이라서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이 모델 하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뭐예요? 아까 여러분이 만약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그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처럼 나는 예를 들어서 35가지 미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결혼을 무조건 할 거야. 그래서 유니폼하게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대충 이제 지금 여러분이 25이라면 35가지 10년이 남았고 그러면 2분의 1을 하면 대충 얼마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 보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있는 35가지 만날 수 있는 물론 그게 이제 완전히 랜덤하게 섞여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항이 있으면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런 스트래터지를 취하고 있다면 어때요? 어때요? 취하고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37%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중에 제 나이가 된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그 여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디시전을 내려도 오직 37%의 사람만이 최선의 배우자를 얻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말은 엉터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숫자 딱 정해놓고 만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헤어졌던 남자친구랑 다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룰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2분의 1이 큰 거냐 작은 거냐 뭐 작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요? 네. 이서넷을 와이어드 버전으로 죄송합니다. 슬로티드 알로하를 또는 알로하를 와이어드 버전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낭비되는 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이서넷, 케이블 이서넷은 이 슬로티드 알로하에 비슷해요? 아니면 그냥 넌 슬로티드 알로하에 비슷하겠어요? 넌 슬로티드에 가깝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오케스트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넌 슬로티드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어펜딕스를 바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도 안 해봤어요. 결론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의 절반인 1 over 2e 한국말로 하면 2분의 1이죠. 어렵나요? 2분의 1.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이걸 그냥 이 non-slotted 알로하 개념을 그대로 써서 캐리어 센싱도 안 하고 컬리전 디텍션도 안 하고 만약 이서넷을 만들었다면 너무 낭비가 심했겠죠. 맞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자들이. 자, 그 다음에 허브 이서넷에서 그러면 이제 또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데 허브 이서넷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non-slotted 알로하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케이블이 있는 거고 또는 뭐 트위스티드 페어일 수도 있고 RF 케이블일 수도 있지만 이 들어오는 신호가 굉장히 강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쨌든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각각의 그 맥 애드레스를 가진 이 노드들이 센싱도 할 수 있고 컬리전이 일어난다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당연히 줄여지니까 이렇게 했겠죠. 줄여지는데 그래서 efficiency calculation 하면 상당히 efficiency가 올라가는데 알로하나 non-slotted 알로하나 slotted 알로하보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시스템 디자인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propagation tim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도 봤지만 이렇게 이게 T축이고 이쪽이 T축인, 그래서 시간축이 세로로 두 개 있는 이 그림을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그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보내도 케이블 속에서 광속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광속이 무시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송을 하죠. 참고로 300m 비치 또는 전파가 진행하는데 공중에서 몇 초 걸려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죠? 이걸 기억을 하세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기억해 놓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엔지니어로. 미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딱딱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특히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 이 킬로미터 퍼 아워와 미터 퍼 세크 전환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108km per hour.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100km 존에서는 이렇게 좀 밟죠. 카메라 없어. 당연히 더 밟을 수도 있고, 또는 중부 내륙 같은 데서는 좀 느린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30m per second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풀면 되고 잊어버리고 답 맞았으니까 잊어버리고가 아니고, 이 사회는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넘버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뭐라고 하면 딱딱딱딱 수치를 얘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어때요? 각 과목마다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면 도플러 프리퀀시가 몇 헤르츠냐 이런 것도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얘는 무엇일까? 이건 다 산수적으로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죠. 이건 제가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퀴즈 1에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무선 신호가 3GHz 센터 프리퀀시로 전송되는데, 그러면서 시속 108km/h로 달리고 있으면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는 몇 헤르츠로 일어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1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바일 셀룰라 통신이면 기지국에서 나한테 오는 신호가요 바로 전달될 때와 그 다음에 저기 건물을 한번 막고 올 때 100m, 200m의 패스 경로차는 생길 수 있어요. 10m, 20m도. 그러면 1 마이크로세크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의 신호가 들어올 때. 분명히 하나를 보냈는데 바로 온 신호에 비해서 1 마이크로세크 뒤에 오는 거예요. 또는 0.1 마이크로세크. 근데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0.1 마이크로세크는 이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통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느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는 와이어리스보다 일단은 지금 더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테크놀로지가 와이어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프로포게이트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A 스테이션이 또는 여기서는 뭐 A 노드가 허브 이터넷이잖아요. 예를 들면 패킷을 타임 제로에서 프레임이죠. 전송을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까지 전송을 한다고 해보세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송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때요? B 입장에서는 프로포게이트 돼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확대를 하면요. B도 사실은 우리 전송을 딱 시작을 했는데 좀 이따가 내가 컬리전을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쿠야 컬리전 일어났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경우를 그리고 있어요. 자, A가 얼마 안 돼서 쫑이 난 거예요. B로서는 어때요? 자기는 컬리전이 일어난 걸 알죠, 지금. 그런데 A 노드가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조금 보내다가 안 보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갈 텐데 얼마 안 되는 에너지니까 이게 에너지가 충분해야지 어쨌든 에너지를 어큐뮬레이트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하는 거거든요. 쪽이 났다를 해결하냐면요. 났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은 신호가 안 들리게 잡음을 넣는 걸 재미라고 해요. 잼 시그널을 얘가 알고도 전송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A, B 시그널이 이제 도착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A는 이게 컬리전 일어났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텍트를 하더라도 상대가 알 수 있게, 또는 A, B가 아니라 다른 애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C, D, E, F가 알 수 있게 잼 시그널을 보내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일종의 요 프로포게이트 타임, 프로포게 정도 내에서 2배 정도 내에서 일종의 슬롯을 만들어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백오프를 하고 이거에 인티저 멀티플로 해서 내가 트랜스미션을 시작하고 말고 하면 완전히 넌 슬로티드보다는 슬로티드가 낫다고 했잖아요. 기준으로는 자기 0배예요. 갔다 와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내가 보낼지 말지 백오프 하는 양도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올라간 당연히 안 했죠. 우리 과목에서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 302 전자수학 A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도대체 저건 뭐 하자는 거냐. 하지만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같이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확률 이론 없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가 불가능하고
퍼포먼스를 애널라이즈 해야지 최적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최적화를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까처럼 R of P처럼 아까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확률 계산에 의한 거지만 실제로 복잡한 네트워크는 우리가 최적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얘는 R of P고 그죠? 그랬더니 n분의 1이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 말고 어떤 때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 여기에 어프락시메이션을 막 해요. 근데 확률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최적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랜덤 프로세스에 관한 지식이 특히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가 있으면 이 랜덤 프로세스를 애널라이즈하기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부러 메모리 리스트처럼 보이도록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널리시스가 잘 되게 일부러 시스템의 프로토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널리시스가 안 되면 최적화가 안 되는데 최적화 안 해놓고 그냥 이거 뭐 단순화해서 리스트릭션을 너무 줘서 성능이 안 좋을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 조금 줬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엔지니어를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하겠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가 있고요. 수업이 다 끝나서 리서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제가 분류를 하잖아요. 모든 리서치가 이렇게만 분류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네. C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시다. 뭐 디카토미, 이분법이죠.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세상에 이분법만큼 무식한 게 없죠. 하지만 이분법을 2개만 써도 4분법이 되고 3개만 써도 8분법이 되니까 뭐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이 대학원에 와서 리서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이 주신 리서치가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최적 솔루션은 못 구했어요.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런 리서치는 뭐예요? 뭘 하나를 좀 리소스를 많이 투여하면 다른 쪽을 적게 투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파레토 옵티멀러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쯤 있는데 이미 여기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엔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여기 다 있어서 더 못 움직이거나 이런 거를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인데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트리즈라고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봤겠지만 이 소련 사람들이 예전에 이 역사상 위대한 발명들을 모아서 그 핵심을 관통하는 원리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어로 Theory of Inventive Problem이 뭘까요? 하여튼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래요. 네. 발명적 문제 해결의 이론. 그게 트리즈인데 러시아 축약어가 에크로님이 좋아서 트리즈라고 하고요. 트리즈에 대해서는 뭐 K무크 이런 것도 있고 유튜브에 찾아도 많이 있어요.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이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혁명적인 발명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라고 다 뭐 구닥다리하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언더 유틸라이즈 돼 있는 리소스를 그렇잖아요. 사용해서 내가 다른 스케어스한 리소스를 다시 얘기해요. 언더 유틸라이즈.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드 오프긴 하지만 어때요? 트레이드 오프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언더 디벨롭드, 언더 유틸라이즈 된 리소스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뉴스나 이런 거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브레이크 트루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때려 엎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게 제가 말했지만 TCP/IP로 하지 말고 ATM으로 하자는 아이디어였을 것 같은데 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학원 가서 리서치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희 연구실 선배 중에서도 정말 멋진 연구를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지도 교수님 그룹에서 하던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하던 걸 가지고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를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그 심혈을 기울여서 브레이크 트루를 했어요. 저도 사실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통신 쪽에 이 교수님도 처음에 미국의 그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 유학을 가셔서는 이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 같은 걸 하셨어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 보고는 일단 논문은 충분히 쓴 것 같으니까 계속 여기 썼으면 논문은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주제로 바꿔가지고 브레이크 트루 리서치를 잘 하셔서 굉장히 연구자로서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허브 이서넷은 여전히 제약점이 있고 슬라티드 알로하 흉내도 조금 냈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스위치트 이서넷 또는 스위치 이서넷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는 우리가 이서넷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는 이서넷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이더넷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눈박이 탈무드에 나오죠.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있는 섬에 가면 괜히 너희들 다 틀렸어 하면은 이상한 원숭이가 될 뿐이죠. 저 같으면 한쪽 눈을 거기 보면 이제 막 처음에는 그 원숭이가 어때요? 너희들이 다 이상한 거야. 이 세상의 원숭이는 다 눈이 두 개야 하고 막 꽥꽥거리고 다니다가 슬프죠. 슬픈 이야기죠. 자기 눈을 찔러서 하나를 없앤 다음에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으면 어때요? 찌른 척 하면서 흉측하니까 이렇게 애꾸 안대를 하고 어때요? 밤이면 밤마다 나무를 모아서 보트를 만든 다음에 어느 날 잘 있어 얘들아 그러면서 탈출을 하겠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더넷 하지만 영어로는 이서넷이라고 한다. 이것이 각광받은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로우 코스트, 하이 스피드였다는 거고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베이스로 했다가 지금은 광이나 트위스티드 페어로 10기가 bps 이런 것들도 되고 40km 디스턴스 떨어진 것도 커버한다. 굉장히 많이 로하, 슬로티드 알로하 또는 넌 슬로티드 알로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초창기에 이런 거고요. 허브 타입으로 갔고요. 버스 타입은 정말 센트럴 돼 있는 디바이스가 없는 거죠. 버스 타입에서 허브 타입으로 해서 스타 토폴로지로 갔다가 점점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가 까볼 수 있는 신호를 까볼 수 있는 레이어가 올라가니까 레이어 1의 더미 허브 대신에 레이어 2의 맥 애드레스를 읽어서 포워딩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네. 안 나왔네요. 스위치트 이서넷으로 바뀌어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챕터 3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오늘 다행히 아직도 제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문자는 안 왔고요. 참고로 어제 그제 검사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통은 어제 저녁에 왔어야 되는데 안 온다고 해요. 학교 가서 그냥 강의할까요? 오후 수업은. 이 중에서 이제 제 전자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죠. 제가 혹시 못할 것 같아서 알아놓을까 봐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녹화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 거고요.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신문기사 한겨레 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끌게요.